부분들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니까 이 팀장님이 월납 4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제 매출이 한 4배 정도. 안녕하세요, 박상현 부부장입니다. 제가 시간이 40분 정도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 40분 만에 DB 영업을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다 고수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40분 동안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내용을 빼야 되고 시간이 되게 여기 다들 중요하시니까 제가 알찬 내용들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우선 저를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저는 DB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 제가 영업을 시작하는 데는 2016년에 ING 생명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인 영업, 소개 영업 이런 걸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보험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니까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는데 저는 고성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3명, 4명, 5명, 6명. 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일에 미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 선배가 이제 조언을 해준 게 너가 일하는 거를 블로그에 다 올려봐라 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얘기를 듣고 블로그에 다 올렸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스킬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월, 11월 이제 이때는 DB가 들어오는 게 한 달에 100개 정도까지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제 DB가 막상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계약 체결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DB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글, 포스팅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누군가가 나에게 DB를 개발을 해주고 나는 영업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일을 굉장히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DB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에 5개, 한 달 하면 거의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월납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 많은 날에 50만 원이었습니다. DB가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성과 FC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DB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또 옮기고 이 DB도 아닌 것 같네 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이제 6번 이렇게 옮겨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인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시행착오를 이제 많이 겪었어요. 저는 사실 24살까지 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 ING 생명에서 영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이 6번 이직을 하고 DB 구매를 하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이제 다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DB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억 원이라는 돈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겪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고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계약을 한 건데 한 640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월 보험료로는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계약 건수에 비해서 월납보험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런 계약들을 좀 많이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시행착오를 이제 계속 겪었는데 제가 시행착오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저에게 멘토 혹은 스승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 스승님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마 이 내용 아닐까요? 아까 DB 업체들도 와서 자기 DB 좋다, 우리 DB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DB가 제일 좋은지 알고 계세요? 계약 잘 나온 DB가 좋은 DB? 그게 어떤 거죠? 정답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제가 후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 영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 꼭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이제 알고 가셔도 매출이 2배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잘하시는 분들은 한 2배 정도 이제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성과가 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2배, 3배, 4배 이상까지도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메타인지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상위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이 메타인지라는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대한민국의 수도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이죠. 온두라스에서 3번째로 큰 도시 어딜까요? 모릅니다. 이게 메타인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바로 모른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타인지인데 이 메타인지는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왜 인간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사족보행을 할 때는 심장의 위치와 뇌의 위치가 위치선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족 보행을 하고 나서부터 심장은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있는데 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려면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신체의 뇌 효율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상위 0.1% 수능 성적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50명 데려다가 암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암기 평가를 했냐면은 단어 200개를 주고 5분 동안 보게 한 다음에 몇 개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나는 195개를 알 것 같다, 180개를 알 것 같다.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정교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하위권을 학생들을 이제 50명 맞춰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교하게 나왔을까요? 완전 개판으로 나왔을까요? 네, 완전 개판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개판으로 나온 이 메타인지 중하위권 학생들이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준다고 하면은 이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보험 설계사가 이 메타인지를 올린다고 하면은 성과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보험 설계사로서 메타인지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지식, 두 번째는 가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구분할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을 구분할 줄 아는 방법. 일단 가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물어본다고 하면은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버퍼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들이 물어보는 이제 애매한 질문 중에 재가급여보험이 좋나요? 간병인 보험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바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 보험 재가급여 차이점을 설명해줘 라고 딱 했을 때 이런 버퍼링이 없이 툭 치자마자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지식을 이제 한 가지를 더 안내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객들한테 RP를 하잖아요. 근데 보험 팔러 왔네 떨어지는 이런 RP가 있고 얘기를 하는 중간에 계속 감동을 받는 그런 RP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진짜 지식일까요? 감동을 받는 그런 RP가 이제 진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지식들을 가짜 지식으로 세팅해야 될까요? 진짜 지식으로 세팅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진짜 지식으로 이런 설계사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설계사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일하는 시간이랑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간은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한다 치고 제가 사무실이 강남이에요. 그러면은 출근하는데 거의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퇴근할 때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이제 와서 지점장님이랑 뭐 면담하고 그다음에 원수사 강의하니까 원수사 강의 듣고 그다음에 잡일이 좀 생겨가지고 잡일 조금 처리하다가 점심 먹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 시간. 그럼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갔어요. 한 8시, 9시에. 근데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기분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진짜 이거 대부분의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 설계사랑 출근해가지고 외롭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거 계약했어? 이번에 어떤 상품이 제일 좋아? 막 이런 거 자꾸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한 뭐 5분, 10분이어야 되는데 만담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밥 먹고 커피 먹고 계속 설계사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이 계속 개정됩니다. 상품이 계속 개정되고 계속 새로운 상품이 생겨요. 그러면은 새로운 상담을 할 때마다 계속 설계하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거 설계했을까? 6월 뭐 1일에 설계를 하고 6월 5일에 설계를 하고 6월 10일에 설계를 하고 6월 20일에도 설계를 하고 계속 신상품을 탐구하면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매월 초에 어떤 상품을 팔지 다 정해놔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좋구나. 여기 보험료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잡일. 우리 잡일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으로 카운팅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고객을 만나서 보험 얘기를 하고 보험 제안을 하고 보험 계약을 하는 거. 여기까지가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할까요? 1시간도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처럼 8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저보다 연봉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분을 해서 진짜 일하는 시간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8시간을 10년 동안 일하면 1만 시간이 돼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물론 뭐 좋은 얘기가 맞습니다. 좋은 얘기가 맞는데 이렇게 일하면 보험 설계사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B처럼 일하셔야 돼요. B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하루에 내가 14시간을 일하면 3년이면 1만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A가 1만 시간이 되는 10년이 걸리고 B가 1만 시간이 되는 3년.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10년이 지났을 때는 B는 3만 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경험상 3배 이상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 수도 훨씬 많아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담 스킬도 엄청 좋아져 있을 겁니다. 아마 3만 시간이 지나면 앉으면 계약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DB 엄청 많이 샀습니다. 진짜 안 사본 DB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만큼 돈을 엄청 날렸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떤 좋은 DB를 갖다 줘도 다 갖다 날리게 됩니다. 계약 체결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기본 바탕이 되면 어떤 DB를 구매를 하셔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매출이 20만원, 60만원, 40만원 설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컨설팅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3개월 이후 성과는 110만원, 23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그 자녀가 4명 정도 있는 그 팀장님이신데 넷이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진짜 지식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상담을 갈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상품이 좋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제가 숙제를 내렸죠. 뭐 운전자 보험은 어디 있게 제일 좋은지 일단 세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 어디가 제일 좋은지 세팅하시고 종합보험 어디가 제일 좋은지 세팅하시고 팀장이 이거 한번 설계해 주신 다음에 이대로 계속 쭉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진짜 지식의 부재가 이런 상품을 설계하는데 시간을 많이 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RP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상담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정형화된 RP로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지식 컨설팅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좀 와닿게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은 고객은 보통 보험회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업하러 왔구나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진짜 고객의 이제 입장을 대변을 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좀 보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보성 컨설팅을 해주셔야지 고객들이 거절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불안하다고 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매출이 계속 안 나왔었으니까 앞으로 좀 돈을 못 벌지 않을까. 제가 구글 캘린더로 저는 이제 팀원들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구글 캘린더에 모든 일정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입력을 하고 그 일정에 대한 상세 보고를 저는 구글 캘린더로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냐면은 일단 고객을 만나면 3점을 줍니다. 그러면은 뭐 10명 만나면 30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은 제가 5점을 줍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으면 제가 소개 한 건에 10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제가 면담을 하는데 일주일마다 그 성과를 내면은 100점에 근접을 하면은 좀 열심히 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점이다, 30점이다. 이거는 어떤 DB를 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니까 이 팀장님이 월남 4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이제 매출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뭐 카톡 내용은 살면서 이런 것도 처음 받아봤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가 나에게 관리자의 비전이 좀 있나?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팀원도 2023년 5월달 스케줄 어떤가요? 빼곡하죠? 이렇게 일하면 이 팀장님 매출 얼마 할 수 있을까요? 이 팀장님은 유튜브에서 이제 저를 이제 보시고 박상혁 팀장님처럼 이제 되고 싶다라고 해서 부산에서 짐 싸들고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케이스인데 그냥 이게 만나는 고객들이 다 DB입니다. 다 DB로 한 달 스케줄을 꽉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팀원은 전 팀원에 비해서는 이제 스케줄이 꽉 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꿀 DB 정답을 알려드릴 때가 왔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이게 정말 뻔한 대답이에요. 소개 DB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저는 소개가 3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강의 중이라 연락을 못 드립니다. 저한테 이 소개 DB 구매하실 의사 있으세요? 근데 팀장님들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하면 소개 DB 파실 거예요? 안 팔죠. 왜냐면 누가 봐도 계약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 매출을 높이는 방법은 자체 DB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아야 돼요. 그 자체 DB는 소개예요, 소개. 그러면은 우리가 소개가 왜 안 나올까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감동을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실력이 없어서요. 내가 상담 기술이 막 굉장히 좋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소개까지 이렇게 쭉쭉쭉 잘 해줄 텐데 그 과정이 이제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소개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를 1년, 2년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럼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지인 영업할 때 그냥 지인들이 다 도와준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시스템만 잘 갖춘다고 하면은 저는 소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제가 40분 만에 1번을 바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상담 스킬을 되게 뛰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2번 정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월 제 DB를 생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의 레벨이 있습니다. 1부터 99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고객 관리 레벨이 본인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레벨이 1부터 99까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도 아직 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하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수들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저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면 매월 정보성 DB를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업 느낌이 좀 잘 안 나고 진짜 알찬 정보를 주는구나 이런 정보성 DM을 매월 보내고요. 증권 전달을 조금 특별하게 해줍니다. 아름답나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둘이 오늘 택배가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거 2배 사실 더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전달 보면은 막 여기 있는 거 보면 이거 뭐 대장 검사 키트라고 해요. 혹시 이거 아시죠?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본 다음에 큰 거사를 치른 다음에 이거를 좀 올려주면은 이게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양성반응으로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고 90일 이내에 대장암 같은 걸 이제 조기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내용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가입하신 거 축하드리지만 90일이 아직 안 다셨기 때문에 병원에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막 배가 아프거나 이런 이상 소견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은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용을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분이 가족이 대충 몇 명 있을 것 같다. 좀 대략적으로 이런 걸 해서 최소 2~3개 정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도 같이 해보면서 배우자 보험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다양한 선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혁 이즈벨, 소주잔에 상혁 이즈벨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게 넣어주고요.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런 과자 조그맣게 이제 해서 넣어줬는데 꼭 소개해 주실 거죠? 이런 애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후 이제 며칠이 이제 경과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보내드리죠. 그래서 이제 신입 기준으로 고객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 관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세워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고객에게 가망 고객이든 매월 DM 발송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증권 전달 이런 거 이제 해줘야죠. 한 달에 피보험자를 한 20명 정도 늘릴 생각은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 후 60일이 되면 DM을 또 보내줘요. 계약 후 60일이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0일에 무슨 멘트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멘트를 넣어줍니다. 고객님 가입하신 지 60일이 되셔서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이 아직 90일이 안 되셨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 넣어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고객님들 중에 실제로 90일이 안 돼서 암 진단 받은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방심하다가 이렇게 암 진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되었으면 90일이 되었다고 이제 보내드리고 100일이 되었으면 또 100일이 되었다고 보내드리고 1년이 되면 1년이 됐다고 보내드리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보시면 너무 자주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드나요? 스팸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소개가 이제 언제 나오냐 이런 거를 누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둔 게 있는데 가입 후 즉시가 가장 높더라고요. 가입 후 즉시가 가장 높고 그래서 제가 증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빨리 즉시 소개해달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노리고 이제 보내드린 거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한 달이 지나거나 90일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거나 이 시점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리고 계약 후 1년이 경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6번이 핵심이에요. 6번이 왜 핵심이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고객 관리를 해줄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1년 지났습니다. 뭐 감액기가 뭐 그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끝이에요. 근데 이 자동이체를 계속 챙겨드리면 약간 이런 거죠. 고객님 내일은 25일인데 고객님의 소중한 계약 DB손해보험 참조비 플러스 운전자보험 얼마가 출금될 예정입니다. 약간 이런 게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저한테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면 240개월 동안 이 문자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VIP 고객들에게는 또 따로 선물 VIP들만 1년에 한 30명 정도 따로 선정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커피 되게 세련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일단 저는 비싼 건 잘 안 해요. 한 3만 원인데 한 6만 원, 7만 원 할 것 같은. 그리고 아까 그 박스도 보면은 아까 들어있는 증권 박스도 보면 들어있는 게 되게 많아요. 미니 선풍기, 그 다음에 뭐 소주잔, 그다음에 과자, 비누 뭐 등등등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생일 고객이 계속 떠요. 이것도 계속 생일인 사람 그냥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요. 그 다음에 매주 이제 우수 고객을 한 명씩 선정해서 점심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매주는 못해요, 솔직히 바빠서. 그래서 생각나면 이제 계속 고객분들 이제 생각날 때마다 대접해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아까 3만 시간 활동량으로 피보험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 많이 만들어서 매월 20명씩 보내줄 수 있도록 활동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20명 계약 체결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매월 20개씩 증권 박스를 다 보내요.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집중하시면 2년 정도만 집중을 하셔도 한 500명 정도 피보험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매월 자동이체 문자가 500건에서 700건 정도 나가고 그다음 매월 DM만 500건 나가고 매월 60일 정도 됐을 때 20개, 90일 20개, 100일 20개, 1년 20개, 생일 이모티콘 20개 또 나가면 매월 1000건이 메시지가 갑니다. 1000건 메시지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고객들은 별 생각, 문자 왔네? 끝인데 근데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운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뭐 보험 얘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가입하고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2년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님 25일이어서 고객님의 소중한 이 계약 땡땡땡이 이체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소개를 받을 확률이 1%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게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매월 1000명한테 이제 문자가 계속 이제 발송이 된다고 하면은 못해도 1%인 10명은 소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2년, 3년 동안 집중을 해서 이 문자 보낼 사람 1000명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DB를 구매하지 않고도 DB가 매월 10건씩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지 않게 되면 3년 뒤에도 DB를 사고 있습니다. 4년 뒤에도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 DB가 좋네? 아, 여기 DB는 좋지 않네? 이걸 계속 따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DB 영업에 집중을 해서 DB 영업을 졸업하라는 얘기입니다. 1만 시간 동안 보험 설계사 활동량으로 나는 한 달에 50만 원만 해야지, 한 달에 70만 원만 해야지, 한 달에 100만 원만 해야지, 이런 형태로 목표 매출을 이제 세운다고 하면은 솔직히 어려워요. 이게 일이 좀 잘 안 굴러갑니다. 근데 내가 월납을 한 300만 원 목표를 해야지 라고 하면은 일단 존나 만나야 돼. 한 주라도 방심을 하면은 300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엄청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보험 설계사로서 부족한 부분, 메타인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지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거를 기르셔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부족한 거는 일단 진짜 지식이 많이 없어요. 고객이 감동할 만한 그런 진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량이 떨어집니다. 활동량이 딱 봤을 때 이 팀장님들 사실 이거 지금은 스케줄이 이렇게 됐지만 반에 반도 안 됐습니다. 돈 벌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게 솔직히 좀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계약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활동량을 높이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사람을 좀 많이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체적으로 DB가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수작업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수작업으로 하시는 건 비추입니다. 이거를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메시지만 세팅하는 거예요. 60일 지나면 이런 메시지가 가면 좋겠다. 아까 그냥 제가 말한 거 그냥 그거 보내면 돼요. 그리고 90일 지나면 90일에는 이런 문자가 가면 좋겠네, 100일째는 이런 문자가 가면 좋겠네,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여성 MC님들이 조금 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 하트를 못 넣거든요. 근데 여성 MC님들은 하트도 넣고 이제 웃음 표시도 넣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3만 시간 활동량을 만들고 그냥 고객이 계속 만나고 그 다음 DB가 계속 창출되는 시스템 만들고 진짜 지식을 갖추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보험 설계사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그냥 보험 설계사로서만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 회사 보면서 저는 이제 김희석 상무님이랑 김선희 대표님의 이제 그 비전을 보면서 저도 이제 더 큰 비전을 좀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이런 DB 영업 시스템으로 저는 일단 월납 1억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들어와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활동량을 이제 많이 DB를 많이 일단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DB를 왜냐면 만날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DB를 막 30개, 40개 정도 이렇게까지도 많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3명, 4명, 5명을 만나려면. 그러고 하다가 한 2년 정도만 미치는 거죠. 2년 이후에는 아마 DB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DB 안 사시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조금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DB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똥 DB가 뭐냐? 10,000원 안 하는 DB입니다. 이건 솔직히 계약 체결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사업단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전화번호만 갖다 주면 계약할 수 있는 TM 영업의 달인이 계세요. 그분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DB가 뭐냐라고 봤을 때 퍼미션 DB가 괜찮습니다. 퍼미션 DB는 그래도 보험 상담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바로 보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보험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만나기만 해봐라. 아니신가? 만나면 다 계약할 수 있는 자신 있지 않으세요? 진짜 지식을 갖추면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이게 좀 비싸잖아요. 이게 막 10개 사면 거의 100만원, 뭐 30개 사면 거의 200만원 이제 막 거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시선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거를 한 100개 정도 사가지고 내가 콜 직원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스케줄 잡아주면은 내가 DB를 엄청 싸게 계속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화하는 직원 일단 솔직히 뽑기도 쉽지 않고 나 영업해야 되는데 그 직원 막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은 그 비용을 막 따졌을 때 이게 더 저렴해요. 그래서 그냥 퍼미션 DB 사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브랜딩 DB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일단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에 이런 식으로 나름 뭐 보험 전문가 위장을 해서 잠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의 제 영상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채널 영상을 보고 이제 문의를 줍니다. 저희의 목표와 비전은 항상 고성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 1억 목표 말고 그냥 3억, 5억, 10억 이렇게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저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 그 활동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꾸 일이 이제 굴러갈 수 있게
근데 온라인에다가 이거 채널을 열어두면은 계속 제2, 제3, 제4, 제5 박상혁이 계속 보험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지겹게 계속.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게 브랜딩 DB라고 합니다. 이 브랜딩 DB는 계약 체결률이 어떨까요? 개인정보 DB, 개인정보 지금 퍼미션 안 되는 거 솔직히 한 1%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미션 DB는 이게 약간 조금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조직이 지금 쓰고 있는 퍼미션 DB는 한 체결률이 30에서 35%?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미션 DB 생각보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퍼미션 DB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번에 인카에서 섭외한 DB를 저희 조직이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딩 DB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DB 가격을 한 40만원, 50만원 책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당. 근데 사실 이건 판매가 불가능해요. 이건 본인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계약 체결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이제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선생님으로 시작해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태도로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보험가입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 DB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영상 잘 봤고요. 안보 한 3만원짜리 하나 설계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계약 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만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걸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소개 DB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겁니다. 브랜딩 DB가 뭐 40이라고 하면은 소개 DB는 한 50, 60 진짜 가격을 한 이 정도 책정을 해야 돼요. 진짜 거의 계약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